네, 여러분들과 함께 시황 살펴볼까요? 우선은 나스닥 종합지수. 어우, 예, 화면 보시다시피 꽉 하락하고 있죠. 오늘도 좀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1.96% 하락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지금 보시다시피 확대해 볼까요? 네, 나스닥 미국 증시가 마이너스 1.96% 하락했고요. S&P 500이 마이너스 1.39% 하락했고, 다우도 마이너스 1.30. 근데 진짜 많이 빠졌다. 어제 또 반등해줬다가 러셀 지수가 마이너스 1.6이 어이구 난리도 아니다 야. 장 자체가 또 폭락장 아니에요? 진짜 또 2337기가 하락했네. 폭락이네요. 스톡스 유럽 증시는 그나마 좀 선방해 주는 모양새가 있죠. 독일의 닥스 지수가 마이너스 0.48 정도니까 뭐 그렇게까지 미국 증시에 비해서는 크게 많이 빠진 건 아니네요. 아시아 증시 좀 볼까요? 아시아 증시는 뉴질랜드 좀 약세, 대만도 약세, 그 다음에 베트남 뭐 그렇고, 인도 쪽. 근데 전반적으로 그렇게까지 많이 빠진 것 같진 않은데. 일본도 뭐 살짝 조정받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국이 좀 빠졌구나. 중국 CSI 지수가 마이너스 1.52%, 상해 종합 지수가 마이너스 0.39% 하락했다. 필리핀, 한국은 뭐야? 약간 반등을 했어. 이거 코스피 50? 코스피 지수는 마이너스 0.0으로 살짝 쿵 눌린 게 있네. 코스닥이 마이너스 0.92. 여튼 간에 뭐 약간 오늘 증시 관점으로 본다면 네. 미국 증시가 관세 이슈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부분을 우선 전해드리고,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0.26이잖아요. 이게 엔비디아가 크게 빠지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제 이게 캔들 자체가 음봉 캔들이긴 한데요. 이게 만약에 지수가 저렇게 하락했으면 엔비디아가 많이 하락했어야 되는 건데, 그래도 현재 종가 기준에서 0.26. 요거 윗꼬리 아랫꼬리는 그냥 다크풀이라고 해가지고 기관객을 거래하는 거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이것만 그 바디만 신경 쓰세요. 애프터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0.2, 0.30 정도 움직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가 된 것 같지는 않은데, 만약에 문제가 됐다고 본다고 한다면은 엔비디아도 빠졌을 건데,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다른 종목들이 많이 빠졌죠. 그리고 이제 심리적으로도 이게 지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건 뭐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거고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영역이죠. 잠시만요, 여러분들. 쏘리. 그래서 알고 있는 영역이라서 뭐 계속적으로 뭐 시장 자체는 좀 약세 분위기에 안 좋은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락 종목 개수가 2337개니까 한국 코스피가 마이너스 0.05? 이건 뭐 좀 체크 좀 해볼게요. 코스닥이 마이너스 0.92. 코스피 200이 그나마 좀 선방해줬다는 얘기네. 0.16으로. 그리고 심리지수. 심리지수는 뭐 계속적으로 극도의 공포 상황입니다. 다시 하락했네요. 이전에 어제 그래도 살짝 지수가 반등해주면서 심리지수가 20까지 다시금 반등해서 올라왔었는데, 그러니까 17, 10, 20, 그러니까 일주일 전에는 17이었고 이전에는 어제는 20이었는데 다시 오늘은 15로 떨어졌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한다는 게지. 1개월 전에는 43이었는데 43이면 여기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이렇게 하다가 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계속적으로 심리적인 상황이 좀 안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오늘 그래도 상승한 종목의 섹터 보게 되면 유틸리티 쪽에 0.27. 아무래도 유틸리티가 상승했다는 얘기는 글로벌 경기가 안 좋다는 이야기고, 결국에는 뭐 방어주만 살아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긴 하겠죠.
필수 소비재죠. 예. 근데 뭐 소비 섹터는 빠졌어요. 야, 예, 어제 이후로 또 빠지고. 오늘은 뭐 올라온 섹터가 없는데? 세미컨덕터는 반도체 쪽은 좀 빠지긴 했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빠진 것 같지 않아요. 마이너스 0.34. 엔비디아가 좀 버텨줘서. 근데 리얼 리스테이트 부동산 쪽이 마이너스 2.0 빠지고. 그런데 뭐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안 좋네요. 테슬라 어제 그래도 많이 올라갔었죠.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조정 준 것 같은데 마이너스 2.99 정도니까. 엔비디아도 그렇게까지 많이 빠진 것 같진 않아서. 그러니까 이제 시장의 분위기는 약세 시장의 분위기는 있어요. 그런데 어제 그 반등한 게 있기 때문에 어제 반등한 것 대비 오늘 하락폭이 그렇게까지 강하진 않았다라고는 이제 기술적 관점으로 좀 말씀드려 보긴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글로벌 경제 관점으로는 현재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고 안 좋은 상황이긴 하죠.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크게 빠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수적인 부분만 좀 빠진 거지. 아니, 지금 상황이 좋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좋다는 얘기는 아니라 어제 대비 뭐 그렇게까지 크게 낙폭이 강했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물론 이제 오늘 이슈가 이게 크죠. 트럼프 EU 주류에 대해서 20% 말이 꼬지 200% 관세 부과했다는 소식. 그리고 미국 증시가 3주 연속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 근데 이건 현실이긴 하죠. 계속적으로 안 좋은 상황이긴 하죠. 그렇고요. 그러면 이제 요거를 정리해서 이야기해 봅시다. 문서로 정리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잠깐만. 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으로 미국 증시 급락, S&P 500 조정 국면 진입했다. 여러분들 이거 이거 조정 국면이란 게 이게 아마 그 20% 정도일 거예요. 예. 10%인가? 예, 10%. 10%대로 좀 빠지게 되면은 하락률이 그런 이제 조정 국면이라고 좀 이야기합니다. 이거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은 뭐랄까 현재 그 지수 평가대에서는 대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하여튼간 지금 S&P 500이 조정 국면에 진입했다는 소식이고요. 미국 증시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위협으로 인해 3주 연속 하락세를 보며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 지금은 살짝 맞습니까? 뭐 그렇게까지 뭐 어려운 건 아니라서. 잠깐만, 교육 자료가 있는데 증권 자료에 있나? 여기 있나? 네, 이거 살짝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이게 기준 자체가 있어요. 네, 10% 정도 이렇게 하락한 것을 조정 국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 이상 더 빠진 거는 조정에 대한 심화, 그리고 이제 약세장은 20% 정도까지 빠진 거, 지수 자체가 요 단어 우선 백그라운드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S&P 500이 10% 하락했다는 얘기는 10.1% 하락했잖아요. 그럼 조정 국면에 진입을 한 거예요. 이거에 따라서 이제 가치 평가가 있습니다.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 좀 말씀드릴게요. 우선은 S&P 500 1.39 조정 구간에 진입을 했다. 마이너스 10.1%, 10% 이상 하락했으니까 그동안 고점 대비. 다우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죠. 나스닥은 10% 이상 하락했잖아. 그래서 10% 이상 하락하게 되면 조정 심화 단계예요. 10에서 20 사이, 20은 약세장이고 베어 마켓.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조정 국면에 S&P 500에 드디어 진입을 한 거지. 그러니까 S&P 500이 약간 중심을 잡고 있는 지수거든요. 나스닥은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장되어 있는 지수고. 그리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결국에는 조정 심화인 거지. 마이너스 14% 하락했으니까.
그리고 너셀 지수가 네, 약세장이 20%대예요. 마이너스 20%대인데 지금 너셀 2000 지수는 중소형주들이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 19%까지 하락했어요. 마이너스 19%. 상상을 초월할 정도죠.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뭐 오늘 그 지수가 하락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수 자체가 뭐 조정 국면에 S&P 500이 이미 진입을 한 거고 나스닥은 이제 조정이 심화되고 있는 거고 너셀 같은 경우는 아예 약세장에 근접해 있는 거고 20%가 근접 그거니까 약세장이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지금 상태가 만만치가 않은 시장입니다. S&P 500은 고점 대비 10.1% 하락하며 공식적인 조정 국면,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조정 국면에 진입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14% 하락하며 조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너셀 2000 중소형주 지수는 19% 하락하며 약세장 베어마켓에 임박되어 있습니다. 베어마켓이면 좀 심한 상태죠.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 소셜에서 유럽연합 산 주류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유럽연합산 주류에 2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를 했어. 이는 이유가 미국산 위스키에 50% 관세를 부과한 것에 대한 보복 조치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유럽이 있고 미국이 있잖아요. 또 이제 뭐 보복 관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미국이 유럽에게 25% 철강 알루미늄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겠다.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보복 조치로 해가지고 미국 위스키에다가 이제 50% 유럽에서 관세 부과하겠다 하니까 다시 또 미국에서 유럽에게 그러면 유럽의 주류에 대해서 200% 관세 부과하겠다. 이게 이제 실행이 된 건 아니고 이제 그렇게 소셜 미디어에다가 경고성 발언을 한 거지. 난리도 아닙니다. 세상 자체가 글로벌 시장 자체가. 또한 4월 그러니까 이렇게 한 행동은 왜 그러냐면은 4월 2일 날 시행될 예정인 추가 관세 정책을 철회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하게 한 의미인 거죠. 원래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그 25% 관세 있잖아요. 그거는 절대 철회 안 하겠다. 그것 때문에 유럽에서 미국에 보복 관세를 냈다 다시 200%막 관세하고 거의 뭐 이제 약간 이거는 무역 전쟁이에요. 진짜 막 폭탄이 확 날라가 관세 폭탄이 확 날라. 뿅뿅뿅 하면서 시장 반응은 투자 심리 위축, 기업미의 소비 심리가 악화되면서 3주 연속 시장 조정이 발생하고 있다. 말 그대로 무역 전쟁이죠. 관세 폭탄이 미사일이 막 발사되고 있습니다. 대륙간 미사일, 관세 대륙간 미사일, 무역 전쟁 확대 가능성으로 글로벌 공급망 불안 증가, 관세가 부과될 경우 비용 증가로 인해 기업 수익성 악화 우려. 테슬라 애플 하락. 근데 아까 그 테슬라 애플 하락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크게 하락한 것 같진 않아서 그냥 뭐 이렇게 하락했다는 거지. 그럼 뭐 주가가 올라갔다 하락하지 그러면. 예. 이거는 뭐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심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심한 거구나. 심한 거 하나. 아, 그렇게까지 심한 건 아닌데 그래도 크게 하락한 건 맞네. 왜냐면 저가로 마이너스 8%까지 하락했거든. 그러다 지금 종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2.75니까 밑꼬리 잡아 올렸어. 여자 지지한다며. 그러니까 이게 어제 테슬라가 삐용하고 크게 상승해줬잖아요. 고가로 9.22% 상승해줬는데 어제 상승한 부분을 반납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지지했잖아. 지지하면서 밑꼬리 잡아줬잖아. 이게 통상적으로 올라갔다 N자형 파동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N자형 파동이 좀 강하게 주고 있는 거니까 현재 상태가 뭐 녹록치는 않다고는 이야기해 될 수가 있긴 하겠습니다.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해 그래서 뭐 테슬라하고 애플 등 기술주 주가 하락이 나스닥 하락을 주도했다. 무역 갈등 심화로 인해 전기차 반도체 산업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 AI 및 클라우드 관련 대형 기술주도 하락세. 중소형주 너셀 지수도 하락. 너셀 지수는 너셀 2000 지수는 고점 대비 19% 하락하며 약세장 근접. 중소형 기업들은 무역 갈등으로 인해 공급망 혼란 및 원가 상승 압박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경제가 안 좋아지게 되면 가장 힘든 건 중소기업들이 가장 힘들죠. 펀더멘탈이 아무래도 약하니까. 어제 그 2월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보다 낮은 0.0%, 전월 대비 변동은 없었고요. 인플레이션 둔화 신호. 2월 소비자 물가지수도 예상보다 낮았다. 그러나 시장의 반등을 이끌어내기에는 역부족했다. 왜냐하면 관세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경우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그건 있어요. 현재까지 나와 있는, 물론 이제 나중에 관세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할 거예요. 그래서 연준에서도 그것 때문에 또 뭐 현재 물가 지수로만 본다면 이거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 때의 어떤 정책이었죠. 예. 현재까지로 본다면은 물가의 상승률을 둔화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건 지표로서 증명이 됐으니까. 하지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기 시작하면서 관세 이슈가 이제 시장에서 막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게 아직까지 절정에 이른 것 같지 않고 앞으로도 더 절정으로,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 발생한 시점부터 클라이막스라는 이런 상황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클라이막스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서 놀다가 그 다음에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클라이막스까지 올라간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아직 시작인 거예요, 시작. 왜냐면 아시아 쪽에는 그렇게까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유럽하고 뭐 주변국, 캐나다, 멕시코 그 정도 수준이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관세 이 정책의 실행이 아시아까지 아직 직접 도달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한 요 정도 초기 단계인 것 같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뭐가 있냐면은 어제 그 PPI 지수가 그래도 뭐 예상치보다 좀 상승률이 둔화되는 모양새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10년 물채 금리가 빠지긴 했어요. 보통은 이제 10년 물채 금리가 하락하게 되면은 주식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이 나오거든요. 근데 관세가 얼마나 시장에 이 압박이 컸으면은 지수가 하락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 인플레이션을 다시 자극할 경우, 그치? 이게 그래서 연준에서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게 6월 달까지는 과연 시장에서 관세로 인해서 물가가 상승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체크하는 그 기간일 거예요. 전문가들이 관세 전쟁이 완화되기보다는 심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정책이 기업 및 소비 심리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투자자들은 단기적 변동성보다는 장기적인 경제 흐름을 더 중요하게 고려해야 된다. 근데 미국 재무부 이 스콧 베센트 있잖아요. 베센트 이분께서는 우리는 장기적인 경제 안정성을 우선시하고 있다. 단기적인 시장 변동성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발표를 했잖아. 근데 이렇게 발표를 하면 안 되는데. 왜냐면은 이게 이제 이분이 이야기한 것은 앞으로는 미국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그것 때문에 이제 관세를 부과한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결국은 지금은 단기적인 조정이라고. 근데 결과가 나오려고 한다면 과정들이 쌓여가지고 올바른 과정들이 쌓여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거지. 과정은 엉망진창인데 결과가 올바르게 나올 수가 없지. 근데 이분은 그냥 결론적으로만 이야기한 거죠.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앞으로 좋아질 거야. 아니 지금 당장의 과정이 엉망진창으로 지금 망가지고 있는데 결과 당연히 좋겠어요. 원인 자체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좀 안타까운 거죠. 내 구조가. 그러나 시장에서 무역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경제 성장 둔화 가능성 우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재무장관의 내구조가 이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은 뭐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뭐 결과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정책을 수행하는 분은 스콧 베센트인데. S&P 500은 10.1% 하락하며 조정 국면에 진입을 했다. 나스닥은 14% 하락하며 조정 심화.
트럼프 대통령의 추가 관세 위협이 시장 불안을 가중시키며 3주 연속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PPI 및 CPI 인플레이션 지표는 예상보다 낮았지만 시장 반등을 이끌어내기는 역부족. 연준의 금리 정책과 무역 정책 간의 상관관계가 시장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 같다. 즉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변동성보다는 장기적인 경제 흐름을 고려하면서 신중한 투자 전략이 필요하다. 여기까지 말씀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증권 시황에 대해서는 너무 또 증권 시황 너무 길게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물론 뭐 아시아 증시도 있고 뭐 유럽 증시도 있긴 한데 우선 너무 이것저것 다 꼼꼼히 하기에는 시간이 한정돼 있어가지고 우선 이제 글로벌 증시는 요 정도 볼게요.